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 씨.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 일을 봤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철, 정용희, 그리고 주 이 사람. 이분이 세 명이 있었었는데, 예. 박근혜, 박지만 주변에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신동욱 씨 폭행 사건, 그 납치 폭행 사건을 또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그 이지와 유경재단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인 박용철 씨는 돌아가셨고요. 예. 정용희 씨는 지금은 박지만 씨하고는 약간 소원한 관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정용희 씨와 또 약간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모 씨가 사이가 틀어졌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오촌 살인 사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재수사합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도 관련이 바로 됩니까? 이 주모 씨가? 네, 관련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박용철 씨 밑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동욱 씨 관련 재판에 나와서 박용철 씨, 박지만 씨를 위해서 증언을 하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운전도 하고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안에서 조금 내부에서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하신 그 박용철 씨란 분이 오촌 살인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해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련된 일 또 그것에 발단이 있다고 말하는 이건 이제 또 신동욱 씨 납치 사건. 그러니까 그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납치 사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도까지 나왔다. 예. 나와서 박지만, 박용철 씨 편을 들어줬다. 네. 박지만, 박용철 씨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모 씨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등장을 했었죠.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주모 씨는 박지만 씨를 위해서 온갖 이런 의문의 죽음,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죽음 등등을 포함한 굳은 일들을 뒤처리해 준 이런 사람이다. 예. 박용철 씨 사망된 당일날, 네. 그리고 그때도 박지만 씨하고 그리고 몇 가지 동선이 겹치는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박용철 씨 사망 당일에도 박지만 씨와 함께 있었다, 이 주모 씨가.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박용철 씨하고 또한 그 오천 간 둘이 마지막 있는 자리에 박지만 씨가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까? 네네, 그렇게 박지만 씨가 마지막 날, 박용철 씨가 돌아가신 날, 그날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가 만나서 폭언을 가했다, 이런 증언이 한 두 사람, 세 사람한테서는 지금 저도 접수를 했는데, 그게 명확히 팩트로 드러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설 수준입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주모 씨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주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고, 경찰은 이제 부검까지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했는데, 심근경색이다, 타살 혐의는 전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좀 가족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상가집에 갔었는데요. 예. 가서 그냥 혼나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죽을 이유가 없었고 건강했답니다. 예. 그리고 평소와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평소와 달랐던 게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해서 주변이 긴장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모 씨가 약간 박근혜, 박지만 씨 주변하고는 약간 괴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 타살의 의혹이나 다른 흔적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단순히 타살 흔적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천연 독이라든지 다른 약물 검사까지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세밀한 그 부검과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SNS에 주진우 기자가 썼더라고요. 예. 갑자기 이건 왜 쓰셨어요, 이렇게? 사실 어제 저희 가족한테 어떤 차가 돌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저는 가족들한테는 말하고 이렇게 다독였는데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조금 됩니다, 다시. 예. 근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예. 제가 취재한다고 해서 박지만 씨 주변에서도 저의 그 신변을 걱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그 노승일, 고영태 네. 두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두 변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를 만날 때 그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다든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전에 그 주차장에서 4시간 동안 서 있는 차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걸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노승일 고영태 씨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좀 경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두 분도 혹시 직접 좀 뭔가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던가요? 주진우 기자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변? 어떤 사람들이 서성이고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네,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질 때는 몸조심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도 주변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아니, 없었어요. 한참 때 언젠가는 따라다닐 때가 있었고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영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차를 계속 몇 바퀴 돌리고 만나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도 주진우 기자가 진짜 언급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주변 분들의 좀 이상한 석연치 않은 죽음들이 워낙 쭉 이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한 사고들이 많아서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네. 어쨌든 수행비서 주모 씨의 부검은 좀 더 상세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네. 더 상세한 부검을 할 계획이 있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 이제 사고 접수가 어제 됐고, 이제 하루가 지난 상태여서요. 주변 상황들도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철 씨가 살해당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통화 내역이나 CCTV조차 확보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의혹이 남겨지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정유라는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최근에 박근혜가 구속되기 전에 박지만이가 집에 한번 들렀잖아요. 그 만남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누나 들어갈 거니까 위로해 이게 아니고 뭔가 거기들간의 어떤 미래학 같은 게 하나 들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나는 그게 불경재단에서 숨겨진 비자금의 열쇠. 내가 관리 잘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갔다 와. 이게 아니었겠냐 싶은 거죠. 그럼 아까 정윤회라고 본다면 그럼 정윤회 배우에는 최순실 박근혜잖아요.
아니죠. 그럼 정윤회가 그냥 현재 먹어버리고. 최순실 박근혜가 영어의 몸이 된 상태라면 정윤회는 사실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핵심 코어죠. 아니야, 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최후에 정윤회는 오더를 내린 자가 정윤회라면서. 정윤회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그랬고 박근혜의 수적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오다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윤회는 행동대장이니까 머리는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그러기에는 정윤회 삶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만큼의 이 과거 삶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죽은 사람 박용철과 그 동생들이 쌍오다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쌍오다. 서로? 네. 쌍오다를 받아서 이 쌍오다 사이에서 약간 이들이 돈을 챙겨서 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이 신동욱과 박근령은 원래 야 언니랑은 돈 많잖아 오빠랑은 나 이거라도 줘 유경재단 이렇게 해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니를 빼앗았던 거 아니에요? 박지만이랑 박근혜가 싸우면서 이 난장판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삼각관계가 그렇다고 친다면 이 박용철이 쌍오다를 받아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에 외도를 하는 순간 죽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박용철이 죽기 전에 신동욱이 그 박용철을 만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용철이 참회를 하면서 이제 칭따오 청도에서 박용철에 청도에서. 의해서 죽을 뻔하고 탈출해가지고 신동욱이 그리고 탈출해서 발도 부러지고 해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박용철이 어느 날인가 찾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녹취한 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핸드폰에. 그 녹취가 뭐냐면 바로 그 딜 들어갔던 그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앞으로 밝혀지면 정말 저 집안은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죽인 중간 보스는 정윤회로 추정이 되고 정윤회는 박근혜의 수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태민과 박근혜에 의해서 정윤회가 최순실하고 거짓 결혼을 한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보스 역할을 한 것 같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최순실이 박근혜랑 친해서 사실상 한 가족에서 국정농단하고 뇌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살인사건이 접목돼 있다고 하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 명의 살인사건이 접목돼 있다고 하면 정말 악인이고 사실은 세상에 빛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 그 노승일의 증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최순실이 그랬다는 거야.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조심해. 그러니까 진짜 핵심 코어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정윤회와 최순실의 권력 싸움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둘이 좋았을 때 박근혜가 권력을 잡기 전에도 박근혜 주위에 있는 그 재산들 때문에 박근혜 이 뒤에 벌써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경재단이네 뭐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에 어쩌면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된 것처럼 사실은 정윤회가 사실상 조사를 받고 검찰이 구속도 좀 되고 박근혜 게이트 탄핵의 핵심 코어 중에 하나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윤회가 구속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그렇죠. 않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가 이 유경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면 왜 박근혜가 유경재단을 탐냈느냐. 이 조직과 돈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것이 절실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최순실, 정윤회 그리고 박근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결되는 거. 박지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지키고자 했었다면 장자로서 그렇다고 친다면 가장 이 유경재단이 필요했고 이 유경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라는 물음표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생들이 이게 왜 언니 거만 되냐? 지키고 싶었던 최순실과 정윤회와 박근혜의 입장 또는 최태민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경재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유경수 여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차용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실제로 그렇죠. 돈도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왜 아버지의 유산을 왜 니만 가져 언니 니만 가져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네. 아니라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태민 일가가 너무나 이제 농단을 전행. 쳐댄 네. 거죠. 전행을 그렇지.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막 높아지고 하니까 박근령과 박지만이 그때는 같은 편이 되어서 언니와의 그 싸움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박근령 쪽으로 넘어가니까 박지만은 다시금 박근혜 쪽에 붙어가지고 박근령의 것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싸움이 된 거죠.
박근혜와 정윤회와 최순실은 아직 사실은 밝혀진 게 반도 안 밝혀진 거다고 봐요. 10분의 1?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의 코어는 사실은 5촌 살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집다 거기도 등장을 했었죠.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주모 씨는 박지만 씨를 위해서 예. 온갖 이런 의문의 죽음,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죽음 등등을 포함한 굳은 일들을 뒤처리해준 예. 이런 사람이다. 예. 박용철 씨 그 사망된 당일날. 네. 그리고 그때도 박지만 씨하고 그리고 몇 가지 동선이 겹치는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박용철 씨 사망 당일에도 박지만 씨와 함께 있었다, 이 주모 씨가.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박용철 씨하고 또 한 그 오천 간 둘이 마지막 있는 자리에 박지만 씨가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까? 네네, 그렇게 박지만 씨가 마지막 날, 박용철 씨가 돌아가신 날, 그날,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가 만나서 뭐, 폭언을 가했다, 이런 증언이 한 두 군데, 두 사람, 세 사람한테서는 예. 지금 저도 접수를 했는데, 예. 그게, 명확히 팩트로 드러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설 수준입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주모 씨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주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고, 네. 경찰은 이제 부검까지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했는데, 심근경색이다. 타살 혐의는 전혀 없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 씨.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 일을 봤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철, 정용희,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이 세 명이 있었었는데, 예. 박근혜, 박지만 주변에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신동욱 씨 폭행 사건, 그 납치 폭행 사건을 또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그 이지와 유경재단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인 박용철 씨는 돌아가셨고요. 예. 정용희 씨는 지금은 같이 피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예. 최근에 그 안에서 조금 내부에서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하신 그 박용철 씨란 분이 오촌 살인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해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련된 일 또 그것에 발단이 됐다고 말하는 이건 이제 또 신동욱 씨 납치 사건. 그러니까 그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납치 사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도까지 나왔다. 예. 나와서 박지만, 박용철 씨 편을 들어줬다. 네. 박지만 박용철 씨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모 씨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박지만 씨하고는 약간 소원한 관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용희 씨와 또 약간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모 씨가 사이가 틀어졌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오촌 살인 사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재수사합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도 관련이 바로 됩니까? 이 주모 씨가? 네, 관련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박용철 씨 밑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동욱 씨 관련 재판에 나와서 박용철 씨, 박지만 씨를 위해서 증언을 하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운전도 하고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